국내 암 환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5년 약 125만 명이던 암 진료 환자는 매년 늘어나 2019년 기준 153만 명으로 현재는 18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보다 살기 좋아지고 의학기술도 좋아졌는데 매년 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시하지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을 일으키는 음식을 미리 알고 그 음식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암을 일으키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매대에 오른 고소하고 짭조름한 젓갈 냄새에 군침이 돌아 어김없이 한 봉지씩 사들고 옵니다. 흰밥을 끊임없이 당기게 만드는 짭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젓갈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밥 반찬이자 밥도둑이죠. 그런데 이러한 젓갈이 밥도둑이 아닌 수명도둑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젓갈 속 단백질과 소금 속 아질산염이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든다는 것이 지목됐습니다. 이는 젓갈에서 1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금과 단백질의 만남으로 니트로사민이 생성되는 것은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젓갈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물 아질산나트륨과 단백질의 만남으로 생기는 니트로사민이 더 위협적입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젓갈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젓갈 발암물질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건 바로 아질산나트륨인데요. 아질산나트륨은 붉은 빛을 내는 발색제 중 하나로 고춧가루 양념을 해야 하는 젓갈의 특성상 좀 더 붉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소량 첨가하는 화학 첨가물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아질산나트륨이 단백질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간 젓갈은 1급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체 내로 유입될 경우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결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질산나트륨의 섭취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기 어려운 용어로 첨가물이 많이 기입된 제품은 피합니다. 합성 첨가물을 비롯해 원재료의 수가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직화로 바짝 구워서 먹는 고기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도 탄 것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기의 탄 부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강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익혀 먹더라도 그을음이 생길 정도로 바짝 익은 것은 해당 부위를 잘라내거나 아예 먹지 않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마니아들은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먹을 게 없어 라며 꿋꿋하게 타기 직전에 고기를 입에 밀어 넣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고기의 탄 부위 혹은 타기 직전의 부위만 몸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많이 구워졌을 뿐인데 그게 그리도 몸에 해로울까? 그렇다면 나머지 부위는 정말 안전하다고 봐도 좋은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 임상 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암학자인 스기무라 박사는 단백질을 굽는 과정에서 아미노산들이 발암물질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인들의 위암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소금에 절인 음식과 고기를 구워 먹는 식습관을 꼽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기 단백질을 굽는 동안 발암물질들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서울의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장 박상철 박사는 웰레이징에서 자신의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선한 육류 자체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곧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발암물질의 생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육류 속 단백질이 발암물질로 변하는 것은 가열론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박상철 박사 연구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직화로 육류를 익히는 숯불구이에서 발암물질 생성도가 가장 심했으며 그 다음으로 돌판구이, 철판구이 순으로 이어지다가 불이 직접 닿지 않는 전자레인지, 찜 조리법에서 발암물질, 돌연변이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고기에 탄 부위뿐만 아니라 불에 지글지글 굽는 조리법 자체가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결론입니다. 과거에는 찌거나 삶아먹는 육류, 조리법이 더 많이 사용되었고 현대에 들어 직화구이를 선호하게 된 것이 위암 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건강하게 육류를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육식의 단점을 해소하는 비결이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법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말합니다. 직화구이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곁들여 먹으라는 것입니다. 육류 속에 들어있는 발암성 물질들을 상추, 배추는 물론 깻잎이나 쑥갓 등 쌈 채소류에 들어있는 돌연변이 억제 물질들이 저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꿀팁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효과와 치료 과정을 담은 비타민C 암 환자를 살린다는 책을 보면 혈액종양내과 의사인 저자는 극심한 통증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환자들의 몸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였고 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 끝에 비타민C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저자는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림프종, 갑상선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비타민C 고용량 정맥 주사를 실시하여 놀라운 임상 효과를 경험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미국 국립위생연구소, 미국 국립암연구소 등을 통해 암세포를 죽이는 비타민C의 메커니즘과 비타민C 치료의 안정성에 관한 논문이 유명 의학 잡지에 보고되었을 만큼 비타민C 치료는 의료 선진국의 의학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캠핑이나 사람들이 모여 회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타민C 영양제를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숯불구이 같은 직화구이류의 섭취를 낮추고 가정에서 수육이나 찜 요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판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놓고 구워 드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호일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알루미늄은 신경계 질환이나 불임 치매 암 기억력 저하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렇게 녹아나온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장에서 걸러져 어느 정도는 체외로 배출되지만 문제는 100% 다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렇게 점차 몸에 쌓인 알루미늄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성상 김치나 된장, 장조림, 라면, 단무지 등 산도나 염분이 높은 식품이 많은데 이 음식들이 알루미늄 용기에 직접 닿으면 알루미늄 성분을 녹이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어 인체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식당 등에서 흔히 쓰이는 양은 냄비의 경우 대부분 알루미늄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 냄비의 코팅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염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 등을 조리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쿠킹 오일로 감싼 뒤 음식을 구워 먹거나 호일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염분이 많고 산도가 높은 음식을 담아 보관하는 건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알루미늄 식기보다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거나 조리하는 방법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정보를 알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